네, 안타까운 소식이죠. 관련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재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참 이번 흰남노 많은 피해를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그래도 많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주차장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초반에 전화기 지금 끄셔도 됩니다. 초반에 7명이 주차장에서 실종이 됐다 이런 신고가 나왔고 그다음에 8명으로 늘었고 다시 9명, 10명까지 주차장에 있었다. 그중에서 2분은 생존했고 8분은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게 미신고된 추가 실종자 수색하고 지금 있다지만 추가 실종자가 나올 가능성도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 거주민들을 전부 다 전수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예. 1인 가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차를 빼러 갔을 때 누구도 그분이 실종됐다거나 이런 걸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지금 원래 처음에는 7명이라고 그랬지만 한 분 네. 정도가 더 늘어났던 그런 예.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실종됐던 지하 주차장의 경우에는 차 옮겨주세요 이렇게 관리사무소 안내 방송을 듣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사고를 당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만약에 그 당시에 안내 방송을 할 당시에 물이 많이 차 있었으면 안내 방송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10분 만에 지하 주차장이 정말 완전히 물에 잠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물에 잠기는 게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 주차장의 입구 폭을 한 10m라고 보고 예.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외수가 범람했을 때 수위가 한 1m 정도 무릎 위까지 1m가 찬다고 생각해 보면 네. 그때 유속을 대충 한 1m/s 이상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초당 한 10톤 정도의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 예를 들어서 청계천 입구에 보면 네. 청계천 시점부에 물이 나오는 게 초당 1톤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초당 10톤이라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희가 뭐 주차장에 정확한 최적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설계 도과서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한 5,000 제곱미터라 그러면 한 10분이면 찰 수 있죠. 그래서 이미 좀 물이 조금 기존 차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님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물이 차고 있는데 그럼요. 그거 방송 안 하면 나중에 또 차 어떻게 됐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네.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관리사무소에서도 예,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 뺄 때 됐으니까 빼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만약에 물이 정말 침수가 다 됐으면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방송했겠지 차를 빼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내려가신 분들이 정말 5분 10분 만에 연락이 또 가족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예. 마지막에 숨져서 돌아온 그런 가족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5분이라는 시간이 예. 길다면 길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수가 일어난 상황에서 주차장에 내려가서 이제 상황을 인지하고 이거 큰일 났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동시에 내려가시면 차를 또 빼다 보면 차길이 또 그렇네. 들엉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는 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차를 주차하고 빼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네. 이제 판단하거나 하면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시간은 금방 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예. 이런 생각도 시간 지연에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아유. 지금 한 아파트가 있고 그 건너편 마주하는 1차 아파트, 2차 아파트, 2차 아파트에서도 지하 주차장에서 못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역시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걸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저희 원인을 현장에 제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예. 없지만 미뤄 짐작할 건데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은 냉천이라고 하는 하천, 제가 포항 주민들 이제 인터뷰도 조금 봤는데요. 네. 한 번도 그런 냉천이라는 하천이 범람하리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면 기록적인 강우도 강우지만 이제 태풍이 왔을 때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게 보면 해수위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냉천이라는 하천은 예. 포항 신항하고 연결돼 있는 그냥 수로 같은 예, 예. 하천입니다. 네네. 좁지는 않은데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포항 신항이라는 항구 자체가 수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만의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태풍이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기압이다 보니까 해수위가 한 1m 정도 올라가고요. 예. 거기다 만조수위 또 올라가고요. 거기다 바람까지 부니까 한 3m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 하천물이 못 빠져나가고 있는데 더 많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범람을 하게 되는 뭐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당시에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 봤더니요. 6시간 동안 463mm 이렇게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는 이게 일반적인 지하 주차장이 원래 버텨내기가 힘든 수준인 건지 아니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포항신항과 연결된 그 냉천 이런 지역적인 특성, 지형적인 특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6시간 동안 463mm라는 기록을 보고 제가 오전에 제가 그걸 확인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나라에 24시간 동안 역대 제일 비가 많이 온 기록은 태풍 루사 때 강릉이 870mm가 왔습니다. 네. 근데 그 루사 태풍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 24시간 기록이 460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수십 년 동안 24시간 동안 460mm가 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왔다고 하는 양인데 지금 오전에 기록을 하니까 6시간 동안 그걸 463mm. 거기다 포항이라는 도시 자체가 가뭄이 굉장히 많고 큰 비가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런 지역에서 이런 강한 폭우가 왔다라는 거는 설계 빈도를 훨씬 상회하는 조건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풍으로 인한 해수위까지 상승됐으니까 이런 재난이 날 수밖에 없고 저는 이 시설들이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 그 비가 많이 왔을 때도 강남 쪽인가요?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가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지하 주차장에서 비 때문에 못 빠져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속 그 발견이 되고 있는데 예. 그 주차 공간이 없어지면서 지하 주차장 더 깊게 파고 더 깊은 층수로 내려가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런 피해는 그럼 지하 주차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이 지하 공간 개발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네. 이제 그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아까 제가 강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수 현상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기후 변화의 일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지하 공간을 개발할 때 배수 체계를 가지고 앞으로 버틸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설계 패러다임도 갖춰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구조물들도 기존에 있던 지하 시설들도 뭔가 추가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게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기후 변화 때문이기도 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계속 나타난단 말이죠. 그게 피해로 극단적인 피해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저도 이제 방제를 하고 수공하러 가지만 예. 한 시간에 이제 100mm라는 강우가 오는 것을 사실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8월 9일 날 강남에 현장에 있으면서 네. 한 120mm를 경험하면서 좀 두려웠습니다. 이게 실제로 발생될 수 있구나라는 것도 느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시간당 강우를 얘기할 때 1시간에 120mm를 얘기하지만 이거를 10분 단위, 1분 단위로 쪼개보면 더 강한 것들이 왔다가 줄어들었다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시간이라는 강우 텀을 가지고 1시간 강우 강도를 말하지만 10분, 5분으로 치면 거의 10분 동안 60mm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0분 동안 60mm가 온다는 거는 하늘이 물 그냥 양동이로 붓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10분 동안의 모든 상황이 그러니까 도시가 가지고 있는 방제 체계가 10분 안에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저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 최근에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이 정말 시급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안전 규정을 어떻게 강화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이미 지금 만들어진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보강을 하면 좋을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건물이나 지역별로 특성도 굉장히 강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건물 관리에 대한 여유가 있는 건물들도 있고요. 굉장히 열악한 시설물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재난은 항상 약한 쪽으로 옵니다. 건물들도 약한 쪽, 그다음에 피해를 받는 분들도 제취약계층 이런 분들로 오거든요. 예.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시설들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네. 만들려고 해도
만들 여유가 없고 그다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정보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배수 체계를 바꾸거나 할 때는 가능하면 좀 더 어려운 쪽에서부터 먼저 바텀업으로 올라오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볼 때는 제도와 법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문화라든가 이런 홍보, 그다음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짝 이렇게 관심 갖다가 또 후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2020년에도 와서 이런 얘기를 했고 예. 지금 2년이 지났지만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반복되고.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언론이라든가 사회적 여론이 하나의 법과 제도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히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의 정치의 영역이고 그다음에는 자치단체장님이라든가 기관장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신경을 쓰셔서 이것들이 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피해만 발생했을 때 반짝으로 또 이렇게 관심 갖지 말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도 예산이 물론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는 결정이겠지만 계속 꾸준한 관심과 이렇게 피해 나고 다시 정비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 지금 지하 주차장을 보면 이번 지하 주차장이 몇 층인지 모르겠으나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주차장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생존자분들을 보면 저희가 보통 지하 주차장 가면 위에 무슨 배수관 같이 큰 무슨 파이프가 막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예. 거기에 매달려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만약에 지하 주차장에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을 했고 내가 차를 빼러 갔는데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었다.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까요? 사실 저희가 지하 공간에 물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탈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재난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제 대책은 뭐냐라고 하면 탈출입니다. 도망가라. 그러니까 예. 사람의 목숨과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보면 이게 찰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게 있을 때 0.1%의 확률만 있어도 우리가 굉장히 좀 겁내하고 조심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침수가 일어나는 지하 주차의 지하 공간 같은 경우는 그 확률은 30%, 40%까지 올라갑니다. 비교할 수 없는 확률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피신하는 게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할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지하 주차장에 있는데 어쨌든 물이 지금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 진입하고 있는 곳은 물이 굉장히 빠른 유속으로 진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는 건 거의 어렵다고 저는 보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계단을 이용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보면은 생존자들이 이제 에어포켓이 있었잖아요. 네네. 에어포켓이 있다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입이 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천천히 차기 시작하면 에어포켓조차 생성 안 되면서 그냥 쫙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에어포켓도 생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물이 빠르게 들어왔다는 걸 반증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단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 예. 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참삼 인덕대 스마트건설 방지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